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오후 12시 57분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7월도 1주, 2주가 지나갔고, 한 2주 동안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어,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보시면,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확장형, 이 장기 추세선 상단 뚫었었죠. 이게 언제야? 2021년 6월 달 최고점 찍었을 때 이 장기 추세선 상단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쭉 꺾였잖아요. 지금도 상단을 돌파한 상태고, 만약에 돌파해서 여기에서 지지를 겪는다 그러면 새로운 추세선을 만드는 게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권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는 과열권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굉장히 과열권으로 들어와 있다. RSI는 굉장히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고, 지금 한 번쯤은 좀 조정을 겪어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최고점은 3216포인트, 3220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대로 한 3200까지는 뽑아줬는데 더 갈 것이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냐에 갈림길에 놓여 있네요. 이제 지금은 추가로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기가 약간 힘들어 보인다.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며, 그리고 국내 주식과 신흥국 쪽은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들었고요. 전에 이거 7월 초에 다 하려고 했던 준비한 내용인데,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7월달 자산 전략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앞으로 전략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7월은 전통적으로 좋아요. 이 썸머랠리가 나타나는 시기죠. 그래 7월 달은 좋은데, 7월 하순 넘어가면서 이제 중순 하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조정이 시작되고, 8월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안 좋은 달입니다. 10월 초반까지도 10월 달, 11월 달부터 다시 이제 반등하는 이제 계절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어쨌든 올웨더 투자 전략,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하시는 거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산별로 조금씩 어떠한 변화가 감지될 것인가,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시장 전망 핵심 요약을 보시면 변동성은 축소가 예상이 되고, 7월 금융시장은 이제 주요 이벤트 점검으로 6월 대비 주요 가격 변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양한 이슈, 다양한 변수가 대기하고 있고, 국내 상법은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면서 세론 뉴스인지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는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중심으로 한 비미국 자산으로 자금 유입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약달러가 지속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한적 상승의 기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과, 그리고 또 연장이 이제 유예 기간을 연장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9월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과 채권 등은
제한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주식도 아까 보셨듯이 과열권에 들어가 있고,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글쎄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미국도 계속 파월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데, 어차피 미국은 방향성은 맞다. 금리 인하 방향성이고 언제가 될 거냐의 문제이지만 방향성은 인하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쪽은 오히려 더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전략 방향으로서는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3,3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좀 또 올린 것 같아요. 올라가면 지수가 상승하면서 3,200까지 봤던 것 같은데 3,3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뭐 3,300까지 간다고 해도 거기 뭐 추가로 뭐 몇 프로 안 남았죠. 그러니까 단기 순고기리 출현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비중을 조금 낮추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스타일 전략으로는, 섹터 전략은 조선은 계속 뭐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기계, 여기는 비중 확대를 하고, 바이오가 그동안 계속 안 올라갔죠. 그래서 뭐 조금 반짝 반등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가 그동안 못 나갔다 키 맞추기를 할 것인가. 반도체도 많이는 안 올랐죠. 그래서 요것들이 유망하다. 조선기계, 바이오, 방산하고 원전은 진짜 고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항상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산을 깔고 가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자산 배분 전략 보시면은 2분기 이후에 신흥과 선진 권역 간의 뚜렷한 우위는 제한된 모습을 보이며 공통적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뭐 선진국이랑 뭐 신흥국, 국내가 제일 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 신흥국 주식은 좀 줄이자, 단기 숨고르기 출현 가능성을 대비하자라는 게 주된 전략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식 쪽 신흥국이랑은 조금 줄이자. 그리고 선진국, 특히 미국 쪽은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내 채권은 뭐 계속 뭐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니까 좋겠지만 선진국 채권, 특히 미국 채권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4.4% 상위시 매수를 추천한다. 그리고 원자재도 대체자산도 이 신흥국 주식을 좀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늘리라는 얘기죠. 인프라와 부동산, 그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으니까 인프라와 부동산 이쪽 비중 확대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월 금융시장 리뷰를 해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1등입니다. 상승률. 특히 코스피가 13.3% 상승을 했고요. 근데 저는 3%밖에 못 먹었습니다. 3.5%인가? 그래서 3,100포인트에 도달했는데, 미국 증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이제 유예가 철회가 될 것인지 그냥 시행이 될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것이 앞으로 놓여 있고, AI 모멘텀 재개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그래도 순위권에 있네요. 상승이 그 환율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다. 국내 주식에 비해서 덜 오르긴 했지만 국내 주식이 조금 희한한 거죠. 그래서 주요 시장 동향 보시면 매크로 환경으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주춤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대선 이후에 하향 조정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다.
얘기고, 그리고 국내 주식은 정부 정책 기대감을 반영해서 급등을 했고,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상회했다. 저 PBR, AI 등 정책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지주사와 금융, 그 다음에 조방원전, 조선,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으로 해서 상승이 있었죠. 지금 조방원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조금 뭐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채권 시장은 국내 약세, 재정 확장 우려를 반영을 해서 국내는 좀 약세가 됐고, 미국채는 강세다.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트럼프가 하고 있고, 파월은 좀 뭐 자꾸 지연시키고 있지만 방향성은 확실하다. 크레딧 시장 강세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와 FX는 국제유가가 상승, 중동 정세가 불안했고, 금은 안전자산 수요가 완화되면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하락은 아닌 것, 뭐 하락은이라기보다 좀 건강한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니까 금 쪽도 좋을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해서 원화 강세가 진행되었다라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 보시면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100 이상을 계속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요. 7월 8일 날은 유예가 종료일인데,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으나 불확실성 연장으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의 보수적 태도를 지속할 예상이 되고 있고, 7월 8일 뭐 유예 다 종료됐고 서신 보냈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7월 중순은 2차 추경안 통과되고, 이제 민상 돈을 무지하게 푸는 지금 정권 있죠. 문재인 투인지 뭐 아니 지금 왜 나눠주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뭐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7월 말에는 7월 FOMC가 개최되고, 요때 동기열 전망 우세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뭐 7월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 해도 그 다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채권 쪽으로는 좋겠죠. 그래서 7월 매크로 전망, 미국은 경제 지표 부진 지속이 되고 있고, 수요 둔화 우려가 관세 가지고 자꾸 뭐 수요 둔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은 내수 지표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이 2차 추경 통한 소비 부양 기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으로는 미국 추가 금리 인하 기대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개 축은, 이제 한국은 이제 계속 돈을 풀어제기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 미국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도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어떻게 돼? 그 금리가 인하되면은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자산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리츠가 지금 계속 바닥을 뻑뻑 기고 있는데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PBR 밴드로 분석해보면 지금 이미 3,300포인트가 PBR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예상 레인지가 3,300으로 돼 있고, 지금 PBR 1배를 통과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저평가라기보다는 이제 뭐
고평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재평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월 주식 투자 전략은 이제 관세 충격 완화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이익 모멘텀이 재확보되는지, 거버넌스 개선 여부 등 온전히을 가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 전략을 보시면 비중 확대 쪽,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증권인데, 증권 이것도 좀 잘 봐야 되죠. 좀 5천 특이가 나와 있으니까 증권은 브로커리지 수익도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주주 환원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주회사와 금융 쪽, 그리고 보험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계속 안 좋았던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이겠죠. 소매유통도 조금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거고, 오늘 그래 비중을 확대 쪽으로는 지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그냥 사고 팔고 하라는 얘기니까. 자, 이익 모멘텀을 주목하자. 2분기 실적 전망은 상향되고 있으나 3, 4분기 전망치는 하향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이제 과열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슬슬 조금 주식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조금씩 줄이고는 있는데,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버넌스 개선 모니터링을 하고, 7월 4일 이내 상법 개정은 통과됐고, 개정한 내용은 뭐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추가 등이 되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진정한 시작점일 것이냐, 아니면 요게 세론 뉴스가 될 것이냐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채권 시장은 한국 쪽은 강보권 흐름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쪽은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비교해 보시면 한국은 강세폭 제한 예상, 한은이 지금 매파적이잖아요. 매파적인 게 이제 그놈의 주택값, 주택값, 우리나라 주택값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저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놈의 이제 주택값, 미국은 금리가 하락 압력이 예상되니까 채권 쪽으로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규제와 금융 안정성, 뭐 8월 예산안 경계감 있고, 돈은 풀면서 어떻게 주택값이랑 인플레이션이 안 오게 만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미국 쪽은 관세 정책 영향 수요 둔화가 되고, 연준 인사들이 엇갈린 발언이 있고, 미국채 10년물은 4.4에서 4.0의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는 2.7에서 2.9%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 전략은 국고채 3년물은 2.5% 이상 올라갈 때 3년물은 상해시를 매수한다. 그리고 미국채는 10년물 4.4 상해시를 매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사면 되죠. 자, 7월 채권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7월 FOMC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인하 기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미국채는 사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고채는 미국채 대비 강세가 제약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제 생각하고도 비슷합니다. 8월 예산안 을 통해서 재정 확장 기조를 확인해야 되는 심리가 남아있는 점도 7월 강세폭을 제한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국고 이제 우리나라 채권은 지금 좀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지금 글쎄 재정을 이렇게 많이 쏟아붓고 그러면 분명히 국채를 많이 찍어낼 건데, 국채가 가격이 유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을 보면 국제유가는 소폭 반등을 예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등락 전망을 예상한다. 그래,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었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이 투자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은 그냥 보합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미 달러화는 약세 구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 달러 지수 한 90 아래 88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90대니까 좀 더 약세를 지속할 전망으로 갖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고 1,300원 중반에서 등락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중에는 1,300원 초반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로 환전하기는 좀 괜찮지 않은 가격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조금씩 환전을 하고 있고요. 또 종합적으로 보면 뭐 자산 배분 전략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오른 국내랑 이제 신흥국 주식을 조금 줄이고 채권 비중은 조금 확대하자. 특히 미국 쪽으로 확대를 하자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고, 원재재랑 대체 자산은 비중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추가할 여지가 있고, 국내 주식은 단기 숨고르기 출현 가능성이 있고, 7월 말에서부터 8월, 9월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고, 업종별 전략 보시면 비중 확대는 조방원전하고 지주사, 증권 이런 쪽이 되겠죠. 트레이딩은 저는 바이오가 조금 이번에 뜰 것 같긴 한데 그동안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IT 그리고 반도체, 소매유통, 뭐 요새 이마트 같은 것도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풀면 좀 이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별 투자 전략 요약해 보시면 국내 주식은 제한적으로 상승할 것이니까 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조금 줄이자라고 되어 있고, 해외 주식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근데 뭐 선진국 쪽으로 미국 쪽으로는 특히 조금 주식을 올려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이제 보자는 거고,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제한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내 채권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채권은 미국 채 10년물 쪽으로는 4.4 상회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채권 쪽으로는 미국 채권이 괜찮아 보인다. 원자재는 보합,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 예상하지만 금도 그렇게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거고요. 외환 쪽은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를 달러 매수 환전의 기회로 삼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7월부터 이제 8월, 9월까지 아마 8월 달에도 아마 투자 전략 시리즈가 아마 계속 리포트가 발표될 건데 그때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량감자였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량감자였습니다.